안녕하세요.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냉수 먹고 이 쑤신다. 이 아픈 날 콩밥한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이가 자식보다 낫다. 열거한 속담들의 공통점, 바로 치아, 이가 들어가는 속담들인데요. 열거한 것 말고도 이와 관련한 속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치아, 이가 우리네 사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오늘 호남인에서 만나볼 분은 이 치아를 다루는 분입니다. 치아와 인생의 공통점, 치아도 인생도 균형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처음 뵀는데 첫인상이 약간 뭐랄까 연예인, 가수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말씀 혹시 평소에 안 들으시나요? 가끔, 아주 가끔 듣습니다. 치아 얘기 오프닝에서 했는데 치아가 우리 몸의 주춧돌이라면 턱관절은 기둥이다. 뭐 이런 말씀을 평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보통 우리가 수명하면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우리가 진짜 죽는 날까지 그 수명을 말하고요. 건강 수명은 우리가 팔팔하게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사는 것을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우리 기둥과 주춧돌인 치아와 턱관절이 건강하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긴 뭐 이가 불편하면은 정말 사는 거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고향이 전주신데 고향에 대해서 어떤 기억 갖고 계신가요? 고향은 언제나 푸근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학교가 있어서 고향에 갔는데 멀리서 모악산이 바라보였는데 정말 여느 산과 달리 따뜻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어머니 생각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산 이름도 모악산이 그 어미 모.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문영주 원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균형을 꼽아 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균형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아하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균형이 중요하죠. 또 건강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 건강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턱관절이 이게 뭐 왠지 이랑 연관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턱관절이 정확하게 어디가 어느 부위가 턱관절인 건가요? 턱관절은 귀 앞쪽에 입을 이렇게 벌렸을 때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이 턱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씹을 때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치아가 빠지거나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치아가 빠지면 턱의 균형이 무너져서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뭐 몸에 턱관절에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뭐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일을 빨리 처리해야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보통 우리가 교감신경 우위, 이를 악물고 일을 하게 돼 있죠. 그게 턱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는 습관을 없애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혀를 위엔잎 바로 뒤에다 하고 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해보면 어금니가 뜨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당신 이를 깨물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면 대부분은 환자들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게 돼 있어요. 쉬는 훈련을? 아까 그 하고 턱을 그렇게 어금니를 살짝 띄워주는 게 턱을 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입 벌리지 말라고 복 달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코로 가는 에어웨이가 좁아졌을 경우에 습관적으로 비염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입을 벌리게 되죠. 그거는 안 좋은 습관이죠. 평상시에 입 벌리고 있어도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에어웨이나 비염이 있어서 입을 자주 벌리게 되면 당연히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삼시세끼 먹고 뭐 사이사이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씹어 먹는 게 잘 씹어 먹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양쪽 균등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세게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5번 씹을 거 7번에서 10번 씹는다고 생각하고 씹으세요. 그래도 잘 씹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너무 꽉 씹는 거, 그런 습관 안 좋습니다. 한 번에 세게 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씹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을 진료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뭐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많이 있죠. 20대 여성분 환자인데 치열 교정 마무리 단계에서 철사를 쪼이고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눈이 시리기 시작하더니 눈이 부셔서 눈을 잘 못 뜨게 된다고 그래서 그 교정치과에 가서 계속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교정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쪼였다고 눈이 안 보이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죠. 턱관절이 안 좋을 경우에는 뭐 치과 치료를 하던 뭘 하던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정 그 철사를 빨리 띄게 해서 치료를 해서 3개월 만에 회복이 잘 돼서 처음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 부축해서 올 정도였는데요. 잘 안 보여서요? 눈이 부셔서 눈을 잘 못 뜨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잘 치료돼서 생활하고요. 또 어린이들 틱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도 턱관절 장애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그 씹는 근육, 이 턱이 뭐가 그렇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헬스 트레이너들이 얘기하는 코어 근육 있잖아요. 코어 근육의 윗선입니다. 양쪽. 턱관절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 그렇죠. 턱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치료가 잘 돼요. 별로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네요. 몸의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보면 흔히 듣는 얘기 중에 껌을 자주 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인가요, 그거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프던데요, 껌 오래 씹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턱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씹을 때 좋은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자극을 주지만 턱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 씹을 때마다 뒤틀리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거는 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밥을 먹고 나면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아니 밥을 먹는데 왜 힘이 없어져요? 먹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정형외과, 신경과 또 신경정신과까지 갔는데 해결이 안 돼서 우연히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턱의 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 환자를 당신은 턱관절 장애이니까 균형을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잘 회복이 됐어요. 이 코어 근육이라는 거는 몸의 그 근육을 발까지 쭉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씹을 때 나쁜 자극이 머리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쭉 전달돼서 발 쪽으로 가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율을 다시 해주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연결돼 있습니다. 근막으로 연결돼 있고 근육도 계속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 근육을 잘 조율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데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균형이 더 중요하겠네요. 어디 맞습니다. 무너지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 우선순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순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일 처리도 잘하고 일의 완성도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귀찮고 하기 싫은 거는 뒤로 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이 사회나 이런 데서 자기 그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큰일이네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원장님 요즘 우선순위는 그럼 뭐 어떤 건가요? 저는 기독교인이라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가능하면 말씀과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요. 병원에 가서는 환자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고요. 네. 그다음에 또 환자 진료할 때는 소통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죠. 소통. 네네. 근데 뭐 치과 다 모든 병원이 다 이렇게 뭐 가기가 좀 사람들이 싫고 꺼려지지만 특히 예. 치과 같은 거는 그 뭐 위잉하는 그 금속 네네네. 부분도 있고 이렇게 네. 긁어내는 그런 그 예. 촉감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떻게 소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분들이랑. 물론 이제 그 소통이라는 게 그 환자하고 그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가면 환자들도 느끼게 돼 있고요. 특히 턱관절 치료에서는 그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 장치를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면 환자들도 믿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치료가 잘 되고 또 곁길로 가지 않고 치료의 완성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소통이 잘 돼야 뭐 일단 치료도 잘 되고 뭐 시작은 소통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 꿈이 근데 치과 의사셨네요. 어린 애들은 다 치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는 뭐 발명가, 과학자가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자연대에 들어갔다가 네. 우연히 그 치과대학 다니는 친구가 놀러 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치과대학이 치아만 치과가 보는 게 아니고 또 되게 여러 분야가 많아서 되게 흥미가 생기게 돼서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휴학을 하려고 지도 교수님 사인을 받고 이제 또 학장님 원래 사인을 받아야 이제 휴학이 몇 학년 때인데요? 1학년 그게 이제 1학년 때. 네네. 그래서 그 학장님이 사인을 안 해주셔서 자퇴를 하고 그래서 자퇴를 하니까 또 바로 그 신체 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어떻게 서울대 치대에 다시 들어가게 돼서 또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신 모양이네요. 제가 네. 한번 필이 꽂히면 서울대 그 치대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치과 의사들은 가끔은 다는 아니지만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치과를 바라보면 빨리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환자를 바라보고 환자를 치료하면 경제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 훨씬 환자에 대한 그 집중도도 높아지고 또 환자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게 되고 그러면 되게 환자가 또 만족해하고 그러면 내가 또 여기 이 환자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치료에 대한 재미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취미생활이 뭐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기 직업이 취미생활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돈을 앞에다 두는 게 아니라 환자, 사람을 앞에다 두면 돈과 재미는 다 같이 따라온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치약도 개발해서 특허를 내신 게 있나요? 네네. 그게 뭔가요? 제가 그 치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가끔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뭔가 막히게 되고 이를 닦은 후에 머리가 더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턱관절 장애 때문에 그랬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치약에 좀 그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이런 성분을 제거해서 치약을 만들자. 그래서 특허를 냈죠. 치약 조성물. 아니 근데 이를 닦고 나면 머리가 아픈 그런 사람도 있나요? 턱관절 장애 환자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치약으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을 긴장하는 것을 없애주는 그런 성분을 이게 뭔가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고 천연 조성물로 항균 특허를 내서 몸의 독소를 빼는 개념을 거기다 넣었죠. 그래서
그 치약이 몸의 독소도 빼주면서 항균이 되는 그런 치약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뮤탄스균 항균 특허, 그다음에 또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있거든요. 그 항균 특허도 냈고, 또 심장병을 유발하는 고도니균, 그것도 항균이 잘 되는 치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냥 자연대 쭉 다니셔서 발명가를 하시는 게 어떠셨을까요? 제가 자연대 다니는 네. 그 선배님이 그 모교회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한 번 했더니 야, 너 치과대학 가서 왜 이렇게 고생해? 자연대 있었으면 벤처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균형과 우선순위, 이게 꼭 뭐 이 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는 거 그냥 뭐 인생 자체도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는 이거는 좀 특이한데 해석?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전에는 한참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인생은 한방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은 해석이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도 많고 네. 일도 많더라고요. 부딪히는 일도 많고. 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고 또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걸 해석을 잘하면 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을 잘하게 되면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지만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제가 해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꿈보다 해몽인 거네요. 그렇죠. 일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석을 잘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그럼 뭐 어떤 오케스트라인 건가요? 함신익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인데요. 함신익 선생님이 우연히 제가 지휘하는 그 음악교에 가서 알게 됐는데 함신익 교수님께서 민간 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하게 돼서 참여하게 됐죠.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2014년도에 창단을 해서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 연주회 했는데요.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오케스트라라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중간에 코비드19라는 그 정말 어려운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정말 성황리에 아주 감동적으로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끝냈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이게 무슨 뭐 말씀하신 어디 큰 단체나 조직 산하에서 후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창단을 하고 막막했었는데 창단 후 2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어떤 독지가가 연습실을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제공을 해 주셨고. 함신익 지휘자 이분이 그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그 모델이라는 그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함신익 지휘자님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많고 오케스트라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오케스트라는 서브하는 오케스트라는 그런 모토로 저희가 처음에 창단했을 때는 예술의 전당 그 1년 그 연주회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 불시에 공연이 취소되면 그 시간대에 저희가 무조건 들어가서 연습을 한 10일, 15일 열심히 해가지고 올리게 됐죠, 무대에. 그래서 그걸 한 3번째 하는 때에 노르홀딩스의 한영재 회장님께서 그 연주에 오셔서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3년간 거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태가 돼서 지금 함신익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가 지금 건재하게 됐고 물론 이제 저희 단원들과 또 여러 그 교수님의 함신익 선생님의 그 열정에 의해서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거기에 노력이 더해지면 길은 생기는 모양이네요, 그냥. 네. 제가 그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1,000원짜리 콘서트? 이건 뭔가요? 1,000원 콘서트? 다이소도 아니고. 오케스트라의 그 정신이 서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문화 사각지대
문화 소외계층들한테 봉사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네. 1,000원짜리 콘서트를 열어서 그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췄죠. 그래서 정말 열광적인 성원에 의해서 매진되었고 아주 성황리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하에 네. 아주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1,000원짜리 콘서트를 뭐 길에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디서 했나요? 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그 대관료가 예. 엄청 셀 텐데 대관료를 어떻게? 그래도 이제 저희 재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기획하면 네.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분이 이렇게 적기에 생긴다는 게 좀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말 그게 신기한 체험입니다. 처음에 저희 집사람도 네. 이 함신일과 심포니송 민간 오케스트라 이사장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데 정말 제가 10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얻은 그게 우리가 열정과 네. 봉사 정신이 있으면 채워주는 게 있구나,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단체가 있고 또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더 윙 날개 콘서트? 이거는 또 뭔가요? 저희가 네. 문화 소외 계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네. 그 트럭을 개조해서 거기에 음향판 모든 설치를 다 해서 마이크도 설치하고 음향 시설도 설치해서 도서 상간벽지에도 쉽게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또 학교에서도 쉽게 가서 연주할 수 있는, 강당이 없는 학교에 가서. 트럭이 얼마나 커야지 오케스트라가 거기다 앉아서. 그래서 한 10억짜리 됩니다. 그것도 이제 누가 또 해주신 건가요? 한영재 회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하셔서 해주셔서 지금까지 한 100회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오케스트라 클래식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음악하면 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정서 순화가 되고 또 몸도 릴렉스해지고 좋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함신일과 심포니송의 오케스트라의 목적은 꿈과 희망을 주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도소, 또 학교, 또 문화 소외계층, 도서 상간벽지에 곳곳이 가게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클래식 들려주면은 그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좋아해요? 예. 진짜로 좋아하던가요? 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순화되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도소 많이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네. 그 해석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얘기가 그 말이 쭉 그 머릿속에 계속 맴맴 돌고 있는데 그 신은 죽었다 니체가 예. 한 말 중에 사실이란 것은 없다. 오직 해석이 있을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예, 그냥 뭐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들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이나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코비드19 네. 전에 저희들이 유럽 순회 연주하고요. 네. 미주 순회 연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코비드19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돼서요. 그거를 이제 다시 그 계획 세웠던 것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는 함신일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 많이 할 것입니다. 본업보다는 오케스트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본업이 먼저 우선순위죠.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또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또 제가 힘 닿는 곳까지는 도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저에게 호남은 5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려지고 설레임이 있고 또 볼거리가 많고 또 먹을거리가 많고 또 사람 냄새가 나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호남하면 언제나 가고 싶고 그리운 5일장 같습니다. 오늘 호남이는 문형주 원장과 이치아를 소재로 사는 얘기 해봤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을 뽑고 새로 해놓는 것 하나만 봐도 내 일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새 일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산다는 건 뭐 객관적 상황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 결국 마음먹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호남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